혹시 지금 임종 과정을 지나고 있는 가족이 계시거나 앞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될 때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고 호스피스 현장에서 10년 이상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그 시간 속에서 가족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 과정을 미리 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시간을 맞게 되었을 때 그저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이 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스피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는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기억하고 나면 임종의 변화도 두려움만으로 보지 않게 되고 그 순간마다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를 조금 더 잘 보게 됩니다. 오늘은 임종이 가까워질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럴 때 가족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의식이 달라지고 혼돈이나 안절부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분에게서는 수개월 전부터 선망이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 선망은 가족들이 치매와 혼돈하는 경우도 많아서 왜 갑자기 이러시지? 정신이 괜찮은가? 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선망 상태에서는 부인을 어머니로 착각하기도 하고 과거의 일을 현재로 경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할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면서 다들 엎드려! 우리가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주시도록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면서도 저기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해주고 증상이 심하면 의료진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질 때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분의 몸 상태나 질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분들 중에는 일주일 이상 거의 주무시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종류나 증상의 양상에 따라서 비교적 명료한 상태를 보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언제일까를 예측해서 그때 해야 할 말을 하겠다. 그때 손을 더 잡아드리겠다. 그때 사랑한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미루시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손을 잡아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돌봄을 오늘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오늘 할 수 있는 돌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도 대부분 임종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족들이 자주 보게 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잠이 많아지고 반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음식과 물 드시는 양도 점차 줄어듭니다. 또 의식이 달라지고 혼돈이나 안절부절 같은 선망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더 가까워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푸르스름하게 보이고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면량도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면 호흡 양상이 더 뚜렷하게 달라지면서 임종 직전에 그 특유한 숨소리와 체인스톱 호흡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고 계시면 가족들은 훨씬 덜 놀라고 그 순간에 필요한 돌봄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몸에 남아있는 기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에 쓰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먹고 움직이고 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면서 안으로 생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로 가는 에너지를 줄이고 잠을 자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지만 그 속에는 불안함도 있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때 가족들은 왜 이렇게 계속 주무실까? 왜 식사를 안 하실까?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잠이 많아지고 음식과 물 드시는 양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익숙한 가족의 목소리가 어떤 음식보다 더 좋은 영양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아주 명료하지 않아도 아버지 저 막내 아들이에요. 엄마 저 큰딸이에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은 귀한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것보다 음식을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여기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다면 음식은 다양하게 조금씩 준비해서 아주 조금 드시도록 권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드시면 이거 예전에 참 좋아하셨잖아요. 그때 그 음식 정말 맛있었죠? 같이 그 음식 먹으러 가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추억을 불러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마치 기분 좋은 자리처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지만 마음에는 마지막까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까지 나는 아직 살아가고 있구나 느끼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돌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난 3년을 더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분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그래요. 더 오래 사실 수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어가는 사람은 삶의 희망의 끈을 놓아야 잘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람은 살고 싶어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나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앞둔 분들, 이미 떠나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희망에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살아갈 때 그분들이 진정한 삶의 기쁨 속에서 떠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임종을 앞둔 분들이 함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의 희망에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음식은 거의 드시지 못하고 물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갈증 때문에 자꾸 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아주 조금 얼려서 혀에 녹여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물을 삼키기도 어려운 상태라면 꺼즈를 입안에 적셔드리거나 스프레이로 조금씩 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으면 입안은 더 빨리 마르고 세균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지 않을수록 입안을 더 청결하게 신경을 써줘야 훨씬 편안해집니다. 입술을 자주 촉촉하게 해드리고 입안을 부드럽게 닦아드리고 입냄새나 마름이 심하지 않게 살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더 가까워지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평소보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청색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의 순환이 달라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때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여러 겹 덮어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손가락 하나 들 힘조차도 없고 가벼운 이불조차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누르지 않고 가볍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몸에 식은땀이 자주 나기도 해서 옷이 축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벗기기 쉬운 종류의 옷을 입혀드리고 축축해지면 자주 갈아입혀드리면 좋습니다. 이때 등이 쭈글쭈글하게 밀리지 않게 옷과 친구를 잘 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정리가 욕창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 따뜻한 수건으로 등과 몸을 닦아드리고 로션도 발라드리면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환자분이 훨씬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이 더 가까워지면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오늘은 소변을 거의 안 보셨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몸이 점점 기능을 줄여가면서 소변량도 정말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더 진해지고 횟수도 줄고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를 가족이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지금 몸이 마지막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알고 의료진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축축함이 오래가지 않도록 자주 보살펴드리고 피부가 짓무르지 않게 청결과 보습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빨리 돌아가시라고 준비하는 것 같은 미안함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준비를 마음이 아픔에도 미리 하는 것은 떠나시는 분을 더 그분답게 더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기 위한 예우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누가 연락을 맡을지 영정사진이랑 장례식장이랑 상조회사를 정하는 것은 미리 생각하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떠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북박쳐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 가능하다면 슬픔을 잠시 뒤로 미루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이별의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청각은 마지막까지 비교적 오래 남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에게 떠나는 순간에도 끝까지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저희 잘 지낼게요. 슬픔은 장례식장에서 충분히 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 슬픈 울음을 들며 마음의 짐을 가지고 떠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이 가까워질 때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떠나가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조금이라도 더 그답게 살 수 있도록 곁에 지켜드리면 됩니다. 잠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식사와 물이 줄 수 있다는 것, 선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청색증이 보일 수 있다는 것, 소변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 호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변화를 알고 계시면 가족은 덜 놀라고 그 순간에 더 필요한 돌봄으로 마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세요.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입안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몸을 눌리지 않게 살펴드리고요. 괴로워 보이면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곁에서 지키고 계시다면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외롭도록,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곁을 지켜드리는 것, 그것이 이미 아주 깊은 돌봄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발견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